지금 문제는 이제 앞으로 이준석한테 닥쳐올 일이라고 보는데 오늘 그 당대표 당선 인터뷰에 부동산 의혹은 민주당보다 더 엄격히 조치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준석 스타일로 보면 일단 두 가지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누구나 다 알다시피 국민의힘의 결과가 훨씬 더 엄하게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이준석은 엄격히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최근에 민주당의 조치는 이것도 굉장히 혁명적인 일이었거든요. 공당에서 국회의원 12명한테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세요. 소명하고 들어오세요. 12명한테 이 탈당을 권유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었던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요, 안 봐도 보이는 게, 이 제21대 국회의원 부동산 신고재산 분석 결과를 보면, 정당별로 미래통합당, 현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1인당 부동산 재산이 평균 20.8억입니다. 민주당은 1인당 9.8억이고요. 정의당은 4.2억이니까, 뭐 국민의당이나 열린민주당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걸 현재만 봐도 그리고 다주택자 민주당은 다주택자가 24% 무주택자가 20% 미래통합당은 다주택자가 40% 무주택자가 9%였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만 봐도 부동산에 관련된 부분은 국민의힘이 훨씬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 12명 이상, 많게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숫자라고 하면은 국민의힘 소속의 국회의원 중에 민주당만큼 결과가 나올 사람이 최소한 내가 봤을 때 30명 정도는 있습니다. 여기서 이준석이 어떻게 이걸 처리할 것인지도 굉장히 좀 중요해지는 거죠. 지금 인터뷰 기자회견에서야 민주당보다 더 엄격히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이준석 스타일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신들도 민주당처럼 비슷하게 할 거 아니야. 한다고 했어요. 이준석 성향으로 보면 뭐 국민 권익이 못 믿겠다 이런 스타일은 아니잖아. 30명이 나오면 30명 다 출당시키겠다 얘기가 나올 거 아니냐고요. 이때 한번 위기가 올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민권익위 같은 경우에 수사가 아니에요. 국민권익위가 하는데도 자료를 제출을 안 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민기적거리면, 대상이 민기적거리면 정확하게 조사하기 어려워요, 사실. 우리가 왜 알다시피 주호영만 하더라도 지금 뭐 그 아파트 관련해서 얻은 이득이 20억이다 40억이다 말이 많잖아요. 이거를 만약에 민주당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부동산 투기업을 판단한 다음에 총액을 따지면 제가 봤을 때 민주당 의원 전체가 얻은 부동산 이익보다 주호영 의원 한 명이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권익위에 그 요청을 하겠다라는 것 자체로 모든 조사가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 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것인가, 당 한 명 한 명이 뭐 배우자라든지 가족에 관련된 자료까지 모두 제출하면서 참여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있어서 우선은 저는 아직까지는 립 서비스로 봐요. 말 그대로 민주당이 했으니까 우리도 뭔가 균형은 맞춰줘야 될 것 같고, 당장 일은 아니니까. 맞춰줘야 될 것 같고 립 서비스만 하고 실제로 뭐 이준석이 이제 우리 이제 권익위에다 의뢰했으니까 각 의원들 자료 다 제출해 했을 때 얼마나 잘 협조를 할 거냐, 막 이런 부분에서부터 저는 삐걱거리지 않을까. 예. 과연 제대로 자료를 제출하고 가족에 대한 자료까지 제대로 제출할지 궁금해지는 거죠. 봐봐요. 국회의원 재산 변동사항 21대 국회의원 298명 중 톱10 국민의힘이 8명이에요. 지금 수사받고 있는 사람만 전봉민, 박덕흠, 강기현. 그리고 국회의원 아파트 재산 신고의 기준 상위 30명 중에 국민의힘이 19명입니다. 민주당이 9명이고요. 무소속 2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신고 재산 분석 결과도 비슷해요. 그리고 당연히 예상이 되잖아요. 저쪽 세력들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거의 천착하다시피 했던 세력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 결과물은 지금 당장 일이 아니라고 해서 이준석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한 30명 이상을 출당시켜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이게 계속 밀고 나가면 뭐 좀 이따 의제도 있기 때문에 길게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비트코인 조사하자고 하지 않을까요? 이거 전자화폐 관련해서 조사하자고 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우리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어쨌든 국민의힘도 권익위의 조사를 의뢰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최소 우상호 의원 기준으로
평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올 것이라 생각이 들고 이준석이 당대표 되기 전에도 계속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원칙으로 간다. 민주당보다 강도가 낮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늦추지 않고 빨리 하겠다. 이렇게 두 가지 얘기는 했으니까 꼭 그 말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대표가 됐으니까 한 말 지켜야죠. 그러니까 이준석이 이런 스타일 때문에 뽑힌 거거든요. 그게 실제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실제로 실행할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당으로 보면 지지고 볶는 게 상황이 생기는 거지. 우상호 의원 같이 억울한 케이스이긴 하지만 그쪽에다가 무슨 뭐 묘지를 먼저 썼냐 이런 논란으로 국민권익위는 이걸 판단해 준 게 아니라 논란이 있으니까 일단 통보한 이 상황인 거거든요.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당이 이준석이 이걸 어떻게 조치를 할지 성윤기 의원처럼 하룻밤 고민하다가 에야 일단은 뭐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이렇게 12명 나가세요. 그리고 소명하고 들어오세요. 이렇게 되는 상황을 만들 수 있을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문제는 이준석이 뽑히기 전이긴 합니다만 국민권익위 못 믿겠다. 감사원에서는 오지 말라고 하는데 부득불 가서 감사원이 우리 조사해 주세요 했던 거 이게 진짜 당장 나오는 말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국민을 개돼지로 보느냐고. 저는 이준석이 그런 과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실제로 저쪽 세력들은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게 맞아요. 장난하는 거지. 그러니까 민주당이 막 수세에 몰리고 그러니까 그냥 대충 눈속임 하다가 내가 봤을 땐 그런 속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 뭐 이렇게 감사원에 그 접수하는 서류 들고 가서 사진 찍고 이렇게 접수하는 거 보니까 이러다가 대충 우리는 에이 국민 권익이 못 믿겠다고 하고 감사원에 제출했으니까 이러다가 지지고 볶다가 그냥 대충 여론이 잠잠해지면 끝날 걸로 생각했을 것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여요. 네, 감사원 간 것도 굉장히 웃기고 화난 일이지만 근데 더 문제는 국회의원들이 가족들까지 다 조사를 받겠다라는 이 동의서조차도 다 안 받아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괜히 쇼만 한 거죠. 진짜 의지가 있었다면 가족들까지 다 조사받겠습니다라는 동의서까지 다 받은 다음에 갔어야죠. 아니 부동산 투기를 조사하는데 가족들 조사를 못하면 명의대여라든지 이런 거는 하나도 못 찾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미가 없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기준을 민주당이랑 똑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뭐 조선일보도 우상호 의원을 실드치고 이런 거는 조선일보도 인정했다 이게 아니라 사실 차후에 국민의힘에 나왔을 케이스에 대해서 억울할 부분이 분명히 우리 쪽에서도 생길 거다라는 걸 미리 실드치기 위한 밑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권익위가 이번에 이렇게 억울한 케이스가 있었을 때 도대체 너희들이 기준이 뭐였냐 확실하게 까고 그 억울한 사람이 있더라도 이게 송영길을 당대표를 만들어 놓고 이 사람의 어떤 리더십에 흠집을 내지 않기 위해서라도 초반이니까 탈당을 권유를 했는데 탈당을 권유를 받고도 안 나가는 것도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1차적인 책임은 민주당에 있는 게 아니라 권익위가 해명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또 권익위는 자기들은 두 번이나 그 입장을 표명을 하라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소명하라고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사실 말이 많아지면 안 된다는 거죠. 하려면 좀 깔끔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누구는 억울하고 그러면 이게 국민의힘에 똑같이 적용했을 때도 그쪽에서도 억울하다고 또 난리를 칠 거란 말이죠. 아무튼 이게 제가 봤을 때 이제 2달 이상 걸릴 거예요. 이거 조사하는데. 왜냐하면 다른 뭐 열린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뭐 그 나머지 정당들이 있잖아요. 군소정당들은 다 국민권익위에 지금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사실상 뭐 무소속인 사람들은 한 몇 사람 제외하고는 다 했는데 어떻게 나올지 궁금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준석이 당대표가 된 것은 대한민국 사회에 대통령이 진짜 축하하는 의미는 난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정치 세력의 수준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개 중에는. 왜냐면 이준석 스스로가 36살짜리 영선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이 사람은 이제 대선 노립니다. 이거 잘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자체를 완전히 활골탈퇴 수준으로 뭔가 바꾸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쉽지는 않겠지만 중간에 사퇴할 수도 있고 대선 지면 사퇴합니다 또.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있겠지만 이준석한테는 대선이 지거나 사퇴한다 치더라도 남는 그 뭐랄까 손해보는 장사는 아닌 거예요. 그 이준석은 이제는 이제 앞으로 4년만 있으면 내가 대통령 선거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막 나경원이 했던 그 빠루짓 뭐 이런 것들이 상징되는 그 정치인 같지가 않았던 정말 모자라 보였던 황교안 그리고 막 막말만 했던 홍준표 이런 리더십은 사실상 사라지는 거다고 보면 대한민국 사회의 정치 수준을 분명히 올리는 건 맞을 텐데 그게 이제 구기득권과 얼마나 부딪힐지 아니면 그런 여론을 무기로 해서 이준석이 당을 잘 끌어갈지 아니면 사람 프레임 하기 나름이거든요. 우리가 해왔던 이야기처럼 이준석이 태도 논란 싸가지 없음으로 프레임이 잡히면 결국에 그 중진들이 다시 되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준석이 싸가지가 없어서 당이 그렇죠. 이렇게 찌그러빠그락 했다. 그러니까 프레임 어떻게 잡느냐예요. 개혁하려고 하는 당대표를 발목 잡는 프레임이 잡히면 죽어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프레임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준석이 노무현 대통령 후보 되는 프레임하고 비슷하게 갔어요. 선이 악을 이기는 구도로 뭔가 말도 안 되는 걸 으쌰으쌰 해보자 구도로 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땐 대한민국 사회의 정치 수준을 높이는 데는 하겠지만 이게 영향이 될까 하는 건 아직도 회의적이다. 영향도 안 되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뭐 어떤 공정 혹은 이렇게 사회를 바꿔보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아니 그런 욕망이라기보다는 그런 그 꿈이 있고 그거를 충실하게 실현시키는 과정에 있던 사람이 36세의 대표가 되는 거하고 나이는 36세인데 박근혜 키즈로서 성장하다가 어느 순간 박근혜와 등을 돌리고 그리고 단지 물리적 나이를 가지고 그리고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한 번도 해보지 않았을 부동산 투기를 가지고 너희와 나는 달라라는 간판만 걸고 36세의 대표가 됐는가 이 부분을 봤을 때 물론 이준석을 찍어준 사람들의 기대는 그걸 거예요. 새로운 세상을 바꾸기 위한 구시대적인 수구적인 우파의 이미지가 아닌 합리적인 우파로서 30대 젊은이도 기대를 하고 이준석을 찍어줬을 거라 생각하는데 저도 근데 미안하지만 실체는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제가 봤을 때는 박근혜 키즈로서 정치에 입문하고 그 가운데서 박근혜를 대통령을 만드는데 엄청난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 대한 반성보다는 젠더 이슈를 끌고 오고 부동산 투기는 안 했을지언정 가상화폐 등으로 돈을 번 이 사람이 과연 정말 세상을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리더십을 취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에서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렇게 봐요. 이 소위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기득권의 사람들이 면면을 보니까 어차피 나경원이나 주호영 되는 것보다 차라리 이준석 되는 그렇죠. 게 대선 등에 도움이 된다 해서 푸시해 준 거예요. 그 분위기로 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준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이제 뽕 맞기 쉬운 건데 국민들은 나로 하여금 개혁을 원하고 있어. 요 뽕을 맞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민주당의 아젠다를 상당 부분 받아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요. 한국 정치사회에서는 이게 또 역적이 된다. 저쪽 사람들한테. 그렇죠. 민주당 이슈나 이 아젠다 약간 부동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강도를 더 세게 할 거야. 더 검증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실제로 할 가능성이 없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보수라고 하는 세력이 이준석을 버리는 순간이 와요. 기득권, 그러니까 이준석을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을 잡아먹을 말로 쓰려고 하는데 자기들이 먼저 잡아먹히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버림을 당하는 순간 그 세력으로부터 떨고져 나오는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되는 필요가 있는 그 거죠. 부분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건 뭐 제가 봤을 때는 보수의 말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게 보수의 말이 색깔이 백마 흑마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뭐 특별하게 다른 부분이 없어서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는 이준석을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고 과소평가할 필요도 없고 지금부터는 지켜봐야 돼요. 자기 한 말을 지키는지 무엇을 하는지를 지켜보는 게 중요하고 과하게 이준석을 찬양하는 언론들은 의도가 있는 거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건 국민의힘의 부동산 권익위에서 지금 조사 결과가 기대되는데 한 2달만 기다리시라. 박덕금 하나만으로 다 덮을 수 있다. 박덕금은 조사 대상 아닙니다. 그렇죠. 아. 무소속이다. 아씨. 주호영도 마찬가지. 박덕흠 같은 게 나올 게 만큼 나와버려가지고.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